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14부 독서 두 번째 녹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독서를 통하여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인생의 책을 만나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데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와 또 이 리딩을 들으시는 형제 자매도 정말 인생의 좋은 책 20권 정도를 만나서 인생의 벗으로 삼고 인생의 삶의 기초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서를 깊이 연구하고 성서를 늘 함께 하여서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서가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통하여서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라도 크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독서 여록입니다. 나의 금년의 독서. 나는 금년에도 다소의 독서를 했다. 그것은 나에게는 독서 이외에 이렇다 할 취미가 없기 때문이다. 독서와 산책, 서적에서 읽은 것을 걸으면서 생각하는 일.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낙이다. 물론 잡지 편집에 종사하고 특히 지난 여름 이후 가난한 여학교를 맡고부터는 나는 나의 독서의 시간을 그러한 사업 때문에 많이 빼앗긴 것을 아쉬워한다. 나의 평생의 희망은 한적한 곳에서 아무런 방해도 없이 책을 읽는 일이다. Give me a nook and a good book. 나에게 한적한 장소와 좋은 서적을 달라. 이것이 참으로 내가 열망하는 소리다. 나는 죽기 전에 1년 동안이라도 이와 같은 복된 세계를 맛보고 싶다. 어쨌든 금년은 많은 서적을 읽지 못했다. 금년의 나의 독서의 대부분은 여름 휴가 중에 한 것이다. 나에게 여름 휴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귀성한 동안에 나는 학교 내에서 정숙한 시간을 제법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는 시끄러운 주위 환경 속에서 읽었다. 혹은 기차 속에서 읽었다. 혹은 시험 감독을 하면서 교실에서 읽었다. 혹은 병상에서 읽었다. 나는 책을 읽지 않는 날은 손해본 날이라고 간주하는 사람이다. 나는 먹을 양식이 없더라도 2, 3일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입을 옷이 없더라도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읽어야 할 서적이 없을 때에는 나는 견딜 수 없는 굶주림을 느낀다. 때문에 많지 않은 수입을 대부분 책 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 나의 집에 재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다만 책장에 꽂힌 수백 권의 서적이 있을 뿐이며 그것이 나와 나의 가족이 자랑하는 보물이다. 그러면 나는 금년에 무엇을 읽었느냐 하면 내가 읽은 책은 대부분이 영서였다. English book, 영어의 영서예요. 나도 약간은 일문이나 한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영어를 해득하고부터는 일문이나 한문책은 어쩐지 달갑지 않게 되었다. 나도 물론 몇 차례나 태평기를 되풀이 읽었다. 헤이케 이야기는 나의 애독서의 하나이다. 고문진보와 당시선은 항상 나의 좌우에 있다. 그 밖에 때로는 신간 서적을 들추어 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괄호 열고 대개는 비평을 위해서 괄호 닫고. 하지만 나는 고백한다. 나는 한 장의 일문이나 한문 서적을 읽는 데 비해서 50페이지의 영서를 읽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여학생들은 항상 나에게 말한다. 선생님은 언제나 양서만 읽으시네요. 라고. 영어를 제외하고는 내가 해득할 수 있는 유럽 어는 하나도 없다. 독일어는 사전에 매달리면 다소 해득할 수 있지만 10년 전에 미국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괴테, 실러, 레싱의 작품을 읽어본 이래 그것을 등한히 한 때문에 지금은 거의 모르는 외국어가 되어버렸다. 그리스어는 겨우 신약 성서를 띄엄띄엄 읽을 수 있을 정도여서 호메로스, 헤로도투스의 작품을 그들의 아름다운 언어로 읽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히브리어는 겨우 그 문법적 조직만을 이해하는 데 그칠 뿐 그것 역시 사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창세기 1장조차 제대로 해득할 힘이 없다. 불어는 고양이와 개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뿐이다. 이탈리아어는 흑백을 분간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외국어 지식은 이토록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하고 빈약하다. 나도 약간 내 뜻을 굽힐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무식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혼자 한탄한 적이 있다. 결국 내가 자유롭게 해득할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 하나뿐이다. 그것은 내가 광대무변한 서양 사상을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눈동자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의 성서도 대개는 영역을 통해서 읽었다. 독일인의 철학 사상도, 스페인의 유머도, 프랑스인의 신학 사상도, 이탈리아인의 시가도 모두 영역을 통해서 읽었다. 19세기 말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 실로 가련한 형편이지만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나의 집안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적어도 유럽어 중의 하나를 배우게 해 주었다는 사실은 내가 지금도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세상에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영어조차 해득하지 못하고 단테, 세르반테스를 원어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dog는 개라는 뜻이며 바로 그들과 같은 절조 없는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fool은 바보이며 그들처럼 무식한 문맹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셰익스피어, 워즈워드, 카알라일의 작품을 그들의 원어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분수에 맞지 않는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나의 금년의 독서는 대부분이 영서였다. 나는 작년 말경부터 금년 봄에 걸쳐서 이탈리아어의 연구에 종사했다. 나는 나의 친구 야마가다로부터 사우엘의 이탈리아 문전을 빌려다가 이탈리아어를 영역하기도 하고 영어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하면서 거의 6개월간 다른 일은 돌보지 않고 그 연구에 종사했다. 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유쾌한 연구에 종사했다. 그 하나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시인인 단테를 그의 원어로 읽어보려는 욕망이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본지에서 외국어 연구의 정신 및 방법을 나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시도하고 있느니만큼 나 자신을 독자의 위치에 놓아보기 위해서 스스로 이 연구에 종사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적지 않은 기쁨과 이익을 이 연구를 통해서 얻었다. 신곡의 유명한 1절이며 지옥의 문에 새겨져 있는 명문을 이탈리아어로 해득했을 때는 춤을 추고 싶도록 기뻤다. 그대 이 문을 들어오고자 하는 자는 그대의 온갖 희망을 버리라. 특히 스페란자의 이 한마디는 남유럽 사람들이 특히 사랑하는 말로서 그 의미나 뜻이나 영어의 hope라는 역어로 읽어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새해와 더불어 사업에도 약간 틈이 나게 되어 있으므로 나는 다시 이 유쾌한 연구에 착수하고자 한다. 이탈리아어의 연구와 더불어 나는 단테의 전기를 다시 읽었다. 또 벨라 다피라는 사람이 저술한 다스캉 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된 단테의 고국인 피렌체의 역사를 읽었다. 그것은 대단히 시시한 서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던진 2원 50전의 돈을 몹시 아깝게 여겼다. 그 밖에도 한 트의 이탈리아사를 구입했지만 아직 그대로 서가에 꽂힌 채로 있다. 나는 이탈리아 열이 부활할 때를 기다려 탐독할 작정이다. 금년 봄이었다. 친구 모 씨가 내게 알려주기를 간다에 있는 모 서점에 분젠이 저술한 God in History, 역사 속의 신이라는 헌 책이 있다. 일본 안에서 자네를 제외하고는 달리 그 책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네는 어째서 그것을 구입하지 않는가라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도 그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책이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오늘날까지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자네는 그 값을 아는가? 그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권고로 나는 그 책이 직감적으로 나에게 속해야 할 것임을 깨닫고 나의 아내와 의논하여 찬성을 얻은 연후 일금 5원을 주머니에 넣고 마침 비가 쏟아지는 속을 간다로 향했다. 그 서점에 가보니 그 책은 여전히 서가에 꽂힌 채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조심조심 그 책을 뽑아보았다. 틀림없이 역사 철학의 명저다. 만일 새로 그것을 런던으로 주문한다면 금화 1파운드, 즉 10원에 해당하는 서적이었다. 나는 만일 5원 이하를 부른다면 그것을 사겠다고 즉각 결심했다. 서점 점원에게 그 값을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2원이다 라고. 이렇게 큰 책 2권에 2원인가? 거듭 물었더니 그렇다고 한다. 나는 다시 욕심을 냈다. 1원 50전으로 깎았다. 제가 2원인데 1원 50전에 주시오 하셨네요. 점원은 승낙했다. 나는 내가 노렸던 책을 마침내 샀다. 그리고 나는 나의 서재에 2권의 보물을 첨가했다. 분젠의 역사 속의 신.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의 저서로서 물론 신간물은 아니다. 거기 기재된 역사상의 사실도 이미 캐캐 묵은 것도 많다. 그러나 역사로 하여금 신성한 것이 되게 하고 그리스 옛 철인의 이른바 역사는 정의를 대서특필한 것이다 라는 말을 증명하는 서적으로서 사학의 경전이라고 우러러 볼 만한 명저라고 믿는다. 그 첫 권 59페이지에 이르는 머릿말 같은 것은 1독, 제독, 3독 하였는데 1원 50전은 고사하고 10,000금을 지불하고도 얻어 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1원 50전 주고 샀는데 가치는 1,000,000원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막 심장이 두근거리셨을 것 같아. 우찌무라 선생님 성격에. 인물과 사회의 관계를 논하되 양자가 서로 작용하지 않으면 대국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위인을 배출하지 못한 사회의 불행을 탄식하고 위인을 배출하고도 그 사명을 해득하지 못하는 국민의 비운을 설파하고 다음과 같은 탁월한 말을 하였다. The individual for the nation for humanity, humanity for God. 개인은 국가를 위한 것이며
국가는 인류를 위한 것이며 인류는 신을 위한 것이다. But each individual is in God and God in each individual. 그러나 각 개인은 곧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곧 각 개인 안에 있다. This is the supreme law of existence in the tidal wave of the collective race. 이것이야말로 인류라는 집합체의 조류에 있어서의 존재의 최고 법칙이다. 멋지네요. 야, 역사 속의 신, 분젠. 첫 권 400페이지는 주로 동양사를 논하였다. 유대사, 인도사, 중국사, 페르시아사 모두 읽을만하다. 내가 흥국사담을 엮게 된 것도 이 책의 영향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제2권 500페이지 과반은 그리스사를 논하였다. 그 깊고 넓기가 나 같은 인간으로서는 짐작조차 못하는 점이 많다. 후반은 로마를 논하고 튜튼 민족을 논하였다. 그것을 읽으면 고대사의 산복음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약 2개월을 이 책을 숙독하는 데 소비했다. 금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 나의 머릿속은 온통 분젠이 차지하고 있다. 그의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몇 차례나 나의 가슴 속에서 끓고 있던 노기를 누를 수 있었다. 우리의 실망을 치유하는 좋은 약치고 역사 철학처럼 효과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 분젠의 대저 900페이지는 지금도 역시 나의 정신적 흥분제로 남아있다. 그리하여 나는 도다이의 벚꽃을 분젠과 더불어 보았다. 그의 천리에 이끌려 나는 지팡이를 끌고 가메 이또의 등나무 꽃을 감상했다. 이처럼 좋은 스승을 얻게 되고부터 고대는 나에게 한층 더 그리운 것이 되었다. 나는 다시금 현대가, 특히 일본의 현대가 얼마나 시시한 것인가를 느꼈다. 흥국사담을 엮어서 본지의 독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마음먹은 자극은 주로 이 역사 철학의 대가에게서 얻은 것이었다. 이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오자 나는 이치다니에 있던 셋집을 떠나서 시외에 있는 여자 독립학교로 이사했다. 대지는 높고 건조하며 물은 맑고 이웃이 멀리 떨어져서 고독을 지키기에 좋다. 택지 안에는 많은 잡초가 우거져 있으며 또 참나무 숲이 있다. 특히 교사 100여 평을 나의 가족 6명이 차지하게 되었으니 한적하고 기분 좋기가 이를 데 없다. 나중에는 적적한 나머지 나는 사또 씨를 권해서 우리와 동거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한때 전 교장의 뒤를 이어 새로 책임을 진 것을 뉘우치기도 했지만 그 보수로 이렇게 좋은 독서의 장소를 얻은 것을 마음속으로 은근히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랫동안 시가지를 방황하다가 다시 푸르른 풀이 우거진 고장으로 돌아오고 보니 나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랜 수면에서 깨어난 듯 나는 즉시 호반 시인의 전집을 꺼내다가 소리를 낮추어 애송하는 시 수편을 낭송했다. 별꽃과 괭이밥에 동정을 기울이고 냉이를 손에 잡고 캘런다인을 읊조리고 워즈워드의 데이지에 해당되는 실국화를 보고 담담하면서도 고상한 생애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밖에 각종 잡초를 통해서 속세 속에 사는 결사 가인을 보기도 하고 천민 폭도의 세력을 상상하기도 했다. 나의 자연열은 한층 높아갔다. 나는 워즈워드의 전집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직접 나의 정원 안에 있는 자연물과 접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 가슴에 끌어올랐다. 나는 자연과학 서적을 구입했다. 마스무라 편저 식물 명감 동화 한양 대역 본초 사전은 외국어를 통해서 습득한 나의 식물 지식을 일본 사람들에게 피력할 때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 삿포로 농학교를 나온 이후 내가 포기하고 있던 이 학문을 복습하기 위해서 나는 후커의 영국 식물 편 한 권을 구입하여 서로 간의 식물 생태를 비교하고 서구식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의 말로 바꾸도록 애썼다. 본지에 게재한 어떻게 여름을 지낼 것인가 라는 3번에 걸친 논문은 이 당시의 감상에 비추어 적어둔 것이다. 때마침 나의 자연열이 한창 고조되어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어느 친구가 나에게 그 나라의 자연 시인 헨리 디 도로우의 명저 월든 일명 숲속의 생애라는 책을 보내왔다. 나는 진리에 목마른 마음으로 이 책을 영접하였다. 그 책이 어떤 것인가는 이미 본지에 길게 소개하였으므로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작품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한층 청량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은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자연은 영구히 나의 마음을 양육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워즈워드도 자연은 인격 양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세상에는 식물학자라고 하여 식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나처럼 감정적인 인간은 식물만으로는 영양적으로나 지능적으로나 도저히 오래 서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오래지 않아서 나의 식물학 서적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타향을 떠나서 고향에 돌아오는 마음으로 나는 플루타크의 전기를 들추었다. 플루타크는 전기 저자의 신조이며 그의 저술은 전기류의 경전이다. 플루타크를 읽지 않고 전기를 말하지 말라고 에머슨을 비롯한 그 밖의 많은 학자가 공언하였다. 어느 영국의 중국학 학자는 사마천을 가리켜 동양의 플루타크라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플루타크와 전기 서적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한우 충동을 방불케 하는 전기 서적 중에서 플루타크만은 몇 차례 읽고 또 읽어도 권태를 느끼지 않는 책이다. 플루타크를 읽지 않고 전기 서적을 엮고자 하는 사람은 성서를 읽지 않고 종교를 논하거나 칸트를 읽지 않고 근세 윤리서를 해설하려는 사람과 같다. 플루타크의 여러 전기 중에서 페리클레스전은 특히 주의를 끌만한 것이라고 믿는다. 저자의 이상적 인물이 바로 페리클레스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페리클레스는 그리스 문명이 산출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 문무를 겸전하였으며 지략이 출중하였고 천리를 아낙사고라스도로부터 배웠으며 음악은 다몬으로부터 습득했고 신을 두려워하면서도 미신에 빠지지 않았고 무에 능하면서도 난폭해지지 않았고 백성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방종하여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국권을 가장 넓고 높게 그리고 가장 신성한 의미로 해석하였고 아테네국으로 하여금 만세의 귀감이 될 만한 모범적 국가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어지간히 그러한 위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역사가 있는 이래 19세기 말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페리클레스의 아테네 공화국과 같은 완전에 가까운 국가가 달리 있음을 볼 수 없다. 메디치의 피렌체는 덕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며 크로멜의 영국은 미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며
이토 히로부미 후작의 일본에 이르러서는 지에 있어서나 덕에 있어서나 미에 있어서나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다. 만약 이 세상에 완전한 정치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페리클레스보다 완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플루타크가 전기 작가의 모범이라면 페리클레스는 정치가의 모범이 될 것이다. 모범적 전기 작가의 펜으로서 모범적 정치가의 성행을 묘사한 것. 그것이 바로 플루타크의 페리클레스전이다. 위관이라고 칭송해야 할는지 미의 극치라고 찬양해야 할는지 전기 그 자체를 옮기기 전에는 그것을 나의 독자들에게 전할 방법이 없다. 나는 3번, 4번 페리클레스전을 되풀이해서 읽었다. 그 글을 한 번 읽는 것이 정치 신문 1000만장을 읽는 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때껏 정치학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다. 하지만 플루타크의 페리클레스전은 나에게 그 학문의 비결을 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믿는다. 정치란 다른 것이 아니다. 국민을 영광된 영역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페리클레스에게서 배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깊이 국민을 믿고 관대하면서도 과단성 있고 용감한 성품. 이것이 정치가가 갖추어야 할 특성이다. 오늘날 일본에서 정치가로 자처하는 자들에 이르러서는 아테네의 위인 페리클레스에 비해서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다. 철학자와 야만인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청풍 아래 누워서 플루타크의 페리클레스 전을 다 읽고 났을 무렵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해리스 박사로부터 내가 전부터 읽고자 열망했던 프랑스 사람 에드먼드 디모린스의 명서 앵글로색슨의 영역 앵글로색슨 superiority to what is due 라는 책을 보내왔다. 마침 잘 되었다. 나는 그때 마침 장염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으므로 나를 방해할 아무도 없음을 기화로 4일간 계속 읽어 이 책을 독파했다. 내가 금년에 읽은 책 중에서 재미있었다라고 할 만한 것은 바로 이 책이다. 영민족의 우수성과 그 원인.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사항을 논술한 것일까? 프랑스인으로서 그의 적국인 영국의 우승을 말한다. 그것 자체가 기이하다. 그는 어째서 자기 나라를 깎아내리고 적국을 찬양하는가? 이 세상엔 이상 야릇한 애국자도 있나 보다. 일본에서 애국자라고 하면 문학박사 이노우에처럼 자기 나라를 치켜 올리고 외국을 깎아내리는 사람을 말한다. 괄호 열고 그야 해외 유학 중에는 자기 나라의 수치를 외국인 앞에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괄호 닫고 애국심이 강렬한 프랑스 사람이 이런 글을 쓰리라고는 누구 하나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담한 학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자기 나라의 잘못을 지적하고 적국의 올바름을 찬양한다. 나는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감탄했다. 아, 위대하구나 프랑스. 그대는 아직 위대한 미래를 지니고 있다. 그대는 이같이 밝음을 지닌 철학자를 가지고 있다. 그대는 혁신과 진보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라고. 디모린스는 이 명저에서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 양국의 사회를 최근의 사회적 법칙에 비추어 해부했다. 그는 프랑스의 쇠퇴를 귀족적 제도에 귀착시켰으며 괄호 열고 이름은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괄호 닫고
프랑스 사람이 정부에 지나치게 의뢰하여 마침내는 개인적 의지를 소모하기에 이르렀음을 설파하고, 이른바 국가주의라는 것이 그 밑바닥에 있어서는 사멸적임을 간파하였다. 그와 반대로 영국은 명목은 왕국이지만 실은 가장 진보한 공화국으로서 민중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자 노력하는 것이지 정부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꾀하지 않는다. 신하는 임금에게 매달리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의 품속에 숨으려고 하지 않고 각자가 활동 무대를 전 세계에서 구하기 때문에 세계는 마침내 영민족의 홈으로 화하기에 이른 경위를 서술하였다. 나는 한 대목을 읽고 날 적마다 누군가가 내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다. 왕국이건 공화국이건 그 명칭은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그러나 정부에 의뢰하고 귀족을 선망하고 국가주의라는 명칭 아래 개인적 의지를 억압하고 개인 활동의 동기와 영역을 위축시키는 나라는 그것이 프랑스이건 독일이건 또는 일본이건 마침내 개체 국가로서는 퇴출되어 쇠퇴, 사멸의 천칙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생각하고 나는 홀로 병석에서 옷깃을 적시며 우국의 정을 금할 길 없었다. 프랑스의 비평가 줄 라메슬루가 이 책을 평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참으로 비통한 글이다. 그러니 프랑스 국민 된 자 누구도 이것을 읽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그리고 나는 라메슬루에 호응하여 말하고자 한다. 일본 국민 된 자 또한 그렇다라고. 누가 이 책을 번역하여 우리 국민에게 소개하여 줄 수는 없을까? 영민족 우월론을 읽고 난 이래 나는 아직 이렇다 할 재미나는 책에 접하지 못했다. 가을에 들어서고부터는 흥국 사담의 초고를 쓰느라고 레노몽, 롤리슨, 세이스 등의 저서를 다시 읽을 필요를 느꼈고 그 때문에 다른 책을 즐기며 읽을 틈을 얻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고대사의 연구란 실로 몸이 건조한 것이어서 모래를 씹는 것과 같다. 그것을 재미나게 엮는 일이란 죽은 사람의 뼈에 생명을 불어 넣는 것처럼 어렵다. 큰 책 몇 권을 읽고 나서 얻는 것이라고는 겨우 몇 개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대개는 억설에 지나지 않으며 한 역사가가 단정한 것을 다른 역사가가 부정하곤 한다. 우리 후진들은 어느 편을 취하고 어느 편을 버려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바벨론사나 혹은 아시리아사라고 하더라도 영국사나 프랑스사를 연구할 경우처럼 신뢰하기에 족한 사료가 많이 제공되는 게 아니다. 역사가가 수년간 탐구한 결과 겨우 한 연대를 확정짓는 데 그칠 정도로서 읽는 서적의 분량에 비해서 역사적 자료가 적은 것은 또한 어쩔 수 없는 난관이다. 남아전쟁은 나에게 독서의 새 제목을 제공하였다. 나는 다시 내가 특히 사랑하는 서적의 하나인 모트레이의 저서 네덜란드 공화국 발흥사를 꺼내어 지금 다시 읽는 중이다. 3권 1500여 페이지의 큰 책이므로 그것을 통독하자면 적어도 한 달은 걸린다. 또 요즘 이분의 저서로서 4권 2000페이지에 달하는 유나이티드 네덜란드가 미국에서 도착했으므로 나는 내년 봄에 읽을 거리로 서가에 꽂고 바라보고 있다. 남아전쟁에 관한 잡지 기사에 관해서는 나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는다. 남반구에 대해서
남반구에 있어서의 인종 자유의 부흥, 이것이 지금 내가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 대제목이다. 이렇게 1899년은 저물어 가고 있다. 잡지 36호 냈다는 점, 서적을 4,5천 페이지 읽었다는 점, 겨우 이것이 나의 금년의 사업이다. 물론 명년은 나에게 어떠한 해가 될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 눈이 떠 있는 한은 나는 독서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되도록 시력을 아껴 써서 그 귀중한 그 시력과 시간을 해독이 많고 유익한 점이 적은 신문, 잡지 등을 읽는 데 쓰지 않고 앞으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을 지식을 나에게 제공하는 대저술의 정독에 사용하고자 하는 바이다. 1899년 12월 도쿄 독립잡지. 야, 오찌물 선생님은 정말 큰 도전을 주시네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으시고 이러면서 1년을 보내시고 이 책 이름들을 다 기록하시고 그 내용들을 설명하시고 짧게라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두신 것에 정말 머리 숙여 존경의 이 감동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고 이 우찌무라 간조 전집을 지금 1년째 붙잡고 1년이 넘도록 붙잡고 이렇게 읽고 있는 저로서는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고, 야 정말 각성하고 정말 이게 좀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좀 정신을 더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번에 아플 때 시력이 보이고 목소리가 나올 때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소리를 내서 한자 한자 읽어서 녹음을 하는 것은 사실 참 목도 아프지만 이렇게 마치고 나면 되게 이렇게 기운이 푹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집중해서 읽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참 변명을 하자면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이제 녹음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책을 읽는데 속도가 좀 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좀 더 아직 생명이 있고 시력이 있고 아직 그래도 읽을 수 있을 때 책을 더 읽고 싶다라는 소망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눈이 보이고 여러분의 그 이해력이 있을 때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서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쁨으로 이렇게 또 인생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과 책과 무엇 하나 어려움이 없고 책을 구하는데 정말 너무 책이 흔해서 또 도서관도 있고 구할 수 있는 책을 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책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면서도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책을 읽지 못하고 또 어느 책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라서 그런 좋은 책들을 모르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찌무라 선생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책들을 읽고 어떠한 사상을 추구했으며 어떠한 기쁨을 누렸는가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도 인생을 계획함에 있어서 꼭 읽어야 될 책들을 버킷리스트에 적어놓고 그 책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돌아보고 좋은 책들을 찾아서 버킷리스트에 올리고 그 책들을 읽는 남은 인생들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 리딩이었습니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귀한 삶, 기쁨이 되는 삶, 살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